바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명태균님께서 슈퍼챗으로 글 하나 쏘아주셨습니다. 의원 200명이면 천하무적임. 그 수가 다 딴 마음을 먹어서 그렇지. 180명도 한 마음이면 최강. 그럼요. 딴 생각하고 있는 애들이 많아서 그렇죠. 자, 두 번째 주제는 이 딴 생각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조희대의 탄핵을 미루자, 조희대의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 도대체 누구야? 두 번째 주제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런 주제를 다룰 때마다 제 옛날 경험을 말씀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제가 노조위원장, 불교방송 노조위원장 할 때 얘기인데요. 제가 불교방송 노조위원장을 할 때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은 항상 반대를 해요. 근데 반대를 하는데 대놓고 나는 반댈세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말할 때 나도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네 말에 동의하는데 그걸 꼭 지금 해야겠니?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하면은 역풍 맞는다. 조금 더 시간을 지켜보고 상황을 좀 더 지켜본 뒤에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루자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매번 그런 사람들 때문에 당했습니다. 정말 시간을 미뤘을 뿐인데 나중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두 손 두 발 들고 두 눈 뜨고 당해야 되는 사태를 제가 여러 차례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는 미루자고 하는 그 사람들이 사실은 내 하고자 하는 것, 내 의견에 반대하는 놈들이구나. 반대를 반대 아닌 것처럼 조작하기 위해서 미루자라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국회의원들, 특히 초선 국회의원들이 우리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밀고 나갑니다. 그런데 소위 말하는 중진 의원들 몇 사람이 매번 그 초선 의원들의 피 끓는 목소리를 꺾어버린다고 합니다.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면 역풍 맞는다. 시간을 좀 지켜보자. 사태 진전을 보고 난 뒤에 하자. 요딴 소리를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사태를 좀 더 지켜봤다가는 대응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 사건이 딱 그거예요. 15일을 넘겨서 뭔가 조치를 하게 되면 시간이 없어요. 15일에 딱 맞춰서 해도 아슬아슬할 상황인 겁니다. 하루나 이틀 앞당겨서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자꾸 시간을 더 지켜보자. 심지어 대법원을 지켜보자 라고 말하는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답답하죠. 문제는 그렇게 지켜봤다가는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고 두 손 놓고 쳐다보고 당해야 되는 거예요. 매번 민주당은 그렇게 해서 당해왔습니다. 최상목 보세요. 한덕수 보세요. 한덕수 탄핵해야 된다는 얘기, 최상목 탄핵해야 된다는 얘기를 몇 번 했습니까? 그런데 탄핵을 번번이 미루다가 우리 매번 뒤통수 맞았잖아요.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했을 때 바로 최상목 탄핵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랬는데 미루다가 어떻게 됐어? 한덕수 또 돌아와 버렸잖아. 자,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가 뭐였느냐? 윤석열 탄핵의 시간이 길어진 거예요. 마은혁 재판관이 있었으면
제가 장담합니다. 3월 14일경에 선고 나왔습니다. 마은혁 재판관이 없었기 때문에 4월 4일까지 밀렸어요. 5대3 아니다. 아우, 8대0이었네. 무슨 5대3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헌법재판소 결정문 잘 뒤져보세요. 5대3이 맞았어요. 근데 마은혁이 하나 있었어 봐. 그러면 6대3이었을 거고요. 6대3이었을 때면 3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9대0으로 일찌감치 나왔을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됐다? 최상목이가 선고,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하고 있을 때 곧바로 탄핵을 했었어야 돼요. 2월 27일 날 헌법재판소 선고가 났기 때문에 딱 일주일 두고 3월 초에 탄핵을 해버렸어야 됐어. 그랬으면 늦어도 3월 말에는 선고가 나왔을 거고요. 3월 중순쯤에는 선고가 나왔을 거예요. 참, 아우, 예. 그때 좀 더 지켜보자. 역풍이 우려된다. 8대0이란다. 우리 8대0이라고 너무 느긋하게 생각하고 있다가 나중에 5대3이라는 얘기 나오면서 우리 얼마나 긴장을 했었습니까? 다시 8대0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헌법재판소 결정문 보세요. 아, 5대3이 맞았구나. 5대3을 8대0으로 만들기 위해서 제가 아는 한 문영배 재판관이 정말 엄청난 노력을 한 걸로 알아요. 마은혁만 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근데 마은혁이 들어가면 재판부 갱신 절차이기 때문에 더 늦어진다? 지랄하고 자빠졌네. 마은혁 들어와가지고 재판부 갱신 절차 해봤자 열흘이야. 열흘이면 게임 끝나는 거였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미루자고 하는 놈은 그 놈이 반대하는 놈입니다. 자, 그래서 누가?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지금 조이대의 이런 행동, 조이대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희한한 선고를 내린 거에 대해서 법원 내부에서도 지금 비난이 솟구치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의 김모 부장판사, 그 다음에 청주 지역의 송모 부장판사가 조이대 이름을 실명으로 직격했습니다. 정치 중립을 위반했다. 판사들 사이에서도 이미 나오는 거예요. 조이대의 행위는 정치 중립을 위반한 것이다. 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장이 정치 중립을 위반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이미 탄핵 사유가 됩니다.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법원조직법 제49조에 보면은 법관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정치운동입니다. 이미 조이대는 정치운동을 했죠. 이재명을 낙선시키기 위한 행동을 했습니다. 선거에 개입을 한 거예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밖에도 조이대는 지난 계엄 과정에서 계엄에 사실상 동조했었습니다. 당시 조희대가 개최한 비상간부회의, 이 간부회의는 계엄이 있었던 12월 4일 새벽 2시 무렵까지 이어집니다. 아시다시피 계엄은 12월 4일 새벽 1시에 해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조이대는 1시간 더 끌었어요. 조이대는 아마 2차 계엄이 있을 거라는 걸 어느 정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시간을 끈 거죠. 심지어 아침에 다시 회의를 소집하게 됐습니다. 2차 계엄을 알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행동 아니었겠습니까? 계엄이 해제됐는데 왜 해?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또 한 거죠. 이걸로만으로도 조이대는 사형이죠. 아시다시피 이와 관련해서 법원 내부에서도 조희대가 계엄에 동조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자,
이것만으로도 조의되는 탄핵이 답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죠. 자,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 탄핵론이 강하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매번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따라붙는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역풍 타령이죠. 한겨레 신문의 김인도 기자가 쓴 내용입니다. 이 김인도 기자가 하는 게 말투가 좀 이상해. 기사 써놓는 거 보면은 이 역풍 타령에 제일 앞장서서 글을 쓰는 자가 바로 이 자예요. 역풍 우려 자중하자는 견해도 상당하다 라고 기사를 씁니다. 역풍을 우려해서 자중하자는 견해가 상당하다고? 그러면서 강성 친명계 의원들 사이에서는 조의대 탄핵까지 거려하지만 역풍을 우려하며 자중해야 한다는 견해도 만만찮다 라고 기사를 씁니다. 도대체 어떤 새끼가 아직까지 이런 소리를 해? 어느 놈이야? 그런데 뒤져보니까 구체적으로 누가 그런 말을 했다는 기사가 없어. 아니, 아예 없어. 역풍을 우려하며 자중해야 한다는 견해도 만만찮다라고 했으면 그 견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없어. 기사 자체가 없어. 기사 들어가는 대가리에 자중해야 한다는 견해도 만만찮다라고 썼으면 기사 중간이든 말미쯤에 그 자중해야 된다는 견해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써줘야 될 거 아니야? 아예 없어. 그래서 나오는 게 뭐? 없는데 있다고 쓴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이죠. 제가 볼 때는 없는데 있다고 썼을 가능성 적지 않습니다. 자, 또는 제대로 취재를 안 했거나 또는 있는데 누군지 들통날까 봐 안 썼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또 다른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오늘 나온 기사인데요. 한겨레 엄지원 기자가 쓴 기사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다? 이재명 대표가 탄핵로 인해 선 그었다 라고 기사를 써요. 이재명 대표가 탄핵론에 선 그었나요?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이재명 대표는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라고 했지 탄핵론에 선을 그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 탄핵론에 선 그은 이재명이라고 떠벌 하네요. 자, 기사를 한번 볼게요. 탄핵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이재명 후보가 의연한 모습으로 국민을 안심시키는 게 우선이라는 당부를 듣고 좋은 의견이다. 저는 현장에 있겠다라고 밝혔다. 이걸 가지고 탄핵론에 선을 그었다라고 씁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정권을 당 의원총회에 넘겼다라는 말이 되지 선을 그은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결정은 의원님들한테 맡기고 저는 계속 하던 대로 선거운동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지. 여기서 이재명이 직접 나서가지고 탄핵해야 됩니다라고 할 수 있나요? 못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다른 의원님들이 나서주는 게 맞아요. 근데 그걸 보고 선을 그었다라고 말해? 다분히 의도가 있는 기사죠. 한쪽으로 몰아가겠다는 거야. 탄핵을 막겠다. 조희대 탄핵을 막겠다라는 기사 이미 한겨레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사에서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대화방에 쏟아진 선제 탄핵론에 이 후보가 직접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가 된다. 한 초선 의원이 대화방에 올린 글에서 판사가 법을 지키면 후보는 바뀌지 않는다. 판사가 법을 지키지 않고 재판을 진행하려고 한다면 명백한 선거 개입이고 위법 위헌이므로 바로 판사를 탄핵해서 중단시키면 된다. 그래서 선 여론전 후 탄핵 요걸 어느 초선 의원이 강력하게 주장을 했대요. 자, 판사가 설마 법을 어기겠어?
판사가 법을 어기지 않으면 아유 이런 흉측한 사태 안 생기잖아. 그런데 판사가 법을 어길지 안 어길지 알 수 없잖아. 그럼 뭐 판사가 법을 어길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가서 탄핵하면 돼. 요 얘기죠. 아 씨발. 그때 가면 늦다고. 판사가 법을 어겨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무지막지한 선고를 하겠다는 얘긴데 그걸 하게 길을 열어준다고? 그걸 하고 나면 그 다음에 가서 탄핵을 한다고? 말이 됩니까? 판사가 법을 어기길 기다렸다가 탄핵하자고? 말은 그럴싸하지. 근데 법을 어기는 판사가 법을 어기는 그 순간에 누가 죽어? 그 순간에 이재명이 죽는다고! 근데 이재명 죽고 난 다음에 탄핵하자고? 이런 미친 새끼가 있다고! 자, 그런데 이 기사는 민주당 현직 국회의원들이 모여있는 대화방, 단톡방에서 오간 얘기가 그대로 들어있는 거죠. 요즘 민주당 내에서 미친놈들 되게 많아요. 의원들끼리 대화 나눈 내용들을 실시간으로 TV조선에 전해주는 새끼도 있어. 오늘 최민희 의원이 정말 탄식을 했더라고요. 실시간으로 의원총회 내용이 TV조선에 전달되고 있다고. 이 새끼도 똑같은 새끼지. 도대체 누굴까요? 초선 의원이고 법조계 출신이랍니다. 자, 제가 좀 취재를 계속 해봤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제가 살펴볼게요. 자, 이 내용 한번 보실게요. 역시 한겨레 신문 엄지원 기자가 쓴 기사 내용입니다. 차분히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가 누군지 조금 살펴볼게요. 자, 선제 탄핵론에 이 후보가 직접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초선 의원은 대화방에 올린 글에서 판사가 법을 지키면 후보는 바뀌지 않는다. 판사가 법을 지키지 않고 재판을 진행하려고 하면 명백한 선거 개입이니까 탄핵해서 중단시키면 된다. 자, 문제는 얘가 법을 어기는 순간에 이미 이재명은 죽는 거야. 법을 어기면서 여기서 판사가 법을 어긴다는 게 뭡니까? 곧바로 이재명한테 유죄 선고를 때리고 곧바로 대법원에 넘긴다는 거죠. 그리고 대법원은 곧바로 법을 어긴 상태에서 유죄 선고를 강행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탄핵하면 이미 이재명은 죽은 뒤죠. 근데 이런 얘기를 한다네. 이게 법조인 출신이라네. 자, 계속 한번 볼게요. 뭐라고 돼 있다? 자, 제가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뒤져봅니다. 같은 기사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한테 박범계 의원이 질문을 합니다. 피고인에게 상고 이유서 제출 기회를 주지 않고 소정의 기간에 상고심을 판단할 수 있느냐? 라는 박범계 의원의 질문에 그거는 지켜져야 한다 라고 법원행정처장이 말했대요. 지켜지면 좋지. 판사 출신인 최기상 의원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권리 보장이 핵심이다 라고 하면서 이재용도 과거에 그런 절차를 지켰다. 이재용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법을 지켜서 선고 내렸다. 그러니까 법을 어길 것이다라는 전제하에서 탄핵하자는 그런 주장을 하면 안 된다. 그런 내용이죠. 자, 나왔네. 일단 박범계와 최기상이네요. 지금 우리가 이 난리를 치는 이유는 원래라면은 27일 이상이 보장되어야 하는 상고 기간을 대법원이 지키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전제가 나왔기 때문이죠. 그런 견해가 여기저기서 나왔습니다. 경희대 서부학 교수가 그런 주장을 처음 시작을 했고요. 거기에 많은 분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진혜원 검사도 같은 취지의 글을 몇 번 올리셨죠. 심지어 진혜원 검사는 항소심에서 곧바로 유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아무튼
자, 그런데 그런 예측이나 예상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박범계와 최기상이 지적을 한 거죠. 아유, 어떻게 대법관들이 법을 어기겠니? 야, 대여봐, 천대여. 대법관이 법 어기니? 아니지. 네, 아닙니다. 요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국회 법사위에서. 그 다음에 최기상 의원도 아유, 형사 절차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아이, 그런 일은 없어. 라고 합니다. 앞에서 한겨레신문 엄지원 기자가 이 기사 썼던 내용하고 대단히 일치되는 내용이죠.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박범계와 최기상 이 두 사람이 조기 탄핵, 특히 조희대에 대한 조기 탄핵을 반대하는구나. 지금 그럴 필요가 없다. 법을 어기는 걸 지켜본 다음에 그 뒤에 해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거죠. 이 말은 사실상 이재명을 희생양으로 바치자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이야 좋지. 사실상 이재명을 죽이겠다는 의도와 다를 바 없죠. 일단 나왔네. 자, 그리고 그런데 말입니다. 이 박범계의 주장과 최기상의 주장은 엄지원 기자가 썼던 이 기사 내용과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엄지원 기자가 쓴 내용이 좀 더 상세하고 디테일하며 좀 체계를 갖추고 있는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박범계, 최기상 외에 또 다른 사람이 있지 않을까? 예, 그래서 제가 뒤져봤어요. 뒤져봤더니 또 엄지원 기자가 올린 기사와 똑같은 내용의 주장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게 누구다? 이건태 의원입니다. 대선 전에 확정 판결이 불가능하다. 고등법원이 조희대의 뜻을 따른다면 정치한다는 선언이다. 자, 그러면서 이게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하신 얘기예요. 대선 전에 확정 판결이 불가능하다. 자, 이 말은 항소심을 진행하는데 적어도 2주가 소요가 되고 대법원에 가면은 7일, 20일 합쳐서 27일이 소요되는데 합쳐버리면은 적어도 41일이 나온다. 이미 대선 기간은 30일이면 끝나기 때문에 대선 전에 확정 못 된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대법원이 20일의 기간을 지킬 것이냐 안 지킬 것이냐 이 부분인데 지킬 거야 걱정하지 마 라는 취지의 말을 누가 했다? 이건태 의원도 한 거죠. 3명이 나왔네요. 박범계, 최기상, 이건태. 네, 이 세 사람은 나왔습니다. 사실 이건태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다면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안 받아들이기도 어려워요. 대놓고 반박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왜? 이건태 의원이 대장동 사건 담당을 했던 어떻게 보자면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 변호사입니다. 지금도 변론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태 의원이 하는 말을 이재명 대표가 대놓고 정면 반박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엄지원 기자가 앞서서 썼던 그 기사 내용대로 그래 그러면 당에서 알아서 하세요 라는 식의 발언을 했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약간 충격받았어요. 이건태 의원까지 그랬다고? 박범계와 최기상은 어느 정도 예측을 했었죠. 그런데 이건태까지 그랬다니까 저는 되게 충격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앞서서 백혜련 의원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백혜련 의원에 대해서도 제가 몇 분한테 여쭤봤어요. 백혜련 의원도 과연 법원이 법을 어겨가면서 그렇게 무리한 짓을 할 것이냐, 자기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백혜련 의원이 대단히 우호적인 견해를 제출해서 대법관 안 될 뻔한 사람이 대법관 되기도 하죠. 신숙희나 이런 분들
이런 사람들 대법관 안 될 뻔했던 사람도 꽤 많아요. 그 외에 그 포항공대 나와가지고 늦게 법조계에 뛰어들었다는 그 여성 대법관, 그분이 신숙희였나요? 예, 그분 같은 경우에 그 외에 그 자녀 한테 그 주식 물려주고 하는 것 때문에 요새는 100일 선물로 애들 돌 선물 100일 선물로 주식 준다고 주식 준 게 뭐 잘못됐냐라고 했던 그 대법관, 예, 그 대법관이 사실상 인사청문회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백혜련 의원 덕분에 통과가 됐어요. 근데 그 백혜련 의원이 통과시킨 그 사람이 이번에 이재명 대표한테 칼 꽂은 9명의 대법관 중에 한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백혜련 의원 입장에서는 지금 이 와중에도 조금 뭐 그 대법관을 뭐 좀 할 필요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백혜련 의원도 포함이 된 걸로 보입니다. 물론 백혜련 의원의 경우는 아직까지 입장이 확실히 정해진 건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몇 분을 더 여쭤봤어요. 그리고 또 나오는 분이 저는 듣고 또 정말 놀랐었는데, 예. 예. 좀 김영배 의원도 포함이 돼 있답니다. 김영배 의원도 탄핵을 미루어야 된다. 조희대에 대한 탄핵을 미뤄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대요. 김영배 의원. 제가 듣고는 깜짝 놀랐어요. 김영배요?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네. 지금까지 4명 나왔네요. 5명 나왔나요? 이건태, 박지원, 아니, 박범계, 이건태, 박범계, 최기상, 백혜련, 김영배. 뭐, 네. 김영배입니다. 김영배. 예. 한 명이 더 있는데 지금 한 명이 지금 이럴 생각이 안 나요. 잠시만요. 지금. 이걸 여러분들한테 그 내용을 제가 알려드려야겠죠. 예. 그러니까 제가, 김영배가, 김영배가 아니라요. 김영진입니다. 김영진. 김영진이네, 헷갈려라, 씨. 잠깐. 네, 맞네요. 예, 김영진, 백혜련이네요. 예, 김영진. 그 다음에, 주철현 의원도 얘기가 나오네요. 주철현 의원. 자, 소정님께서 이건태 의원님이 박선원 의원님과 방송에서 탄핵 추진하신다고 하셨고 초선 의원들 기자회견도 했다라고도 말씀을 하셨네요. 예, 그래서 사실 전 이건태 의원이 포함됐기를 제가 엄청 충격받았어요. 사실은 이건태 의원이 그럴 리가 없는데라고 했었어요. 예. 자, 주철현, 예, 주철현, 백혜련, 뭐 김영진, 네, 그렇습니다. 예. 만 제가 말씀드린 거는요. 이건태 의원이 다른 방송에 나와서 하신 말씀으로는 사실상 탄핵을 미루자는 취지로 한 걸로 보입니다. 예. 자, HJK님께서는 정보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예, 확인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저도 지금 충격받아가지고 김영진 의원 같은 경우 제가 이 사람이 그러나 이거 되게 충격받았고,
이건태 의원님 같은 경우도 방송은 저렇게 나왔지만 솔직히 저도 긴가민가 해요. 예. 제가 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자, 이제 마무리로 좀 들어갈게요. 제가 오늘 취재를 하는 와중에서 김기표 의원님하고도 통화를 한번 했습니다. 김기표 의원님은 제가 원하는 얘기는 하나도 안 해주셨어요. 누가 반대합니까? 라고 하니까 잘 모르겠다고 얘기를 안 하더라고. 그런데 이 양반이 그 밖에 제가 꼭 듣고 싶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거는 정말 대법원이 27일, 그 중에서도 그 20일, 상고 이유서를 내는 20일, 그걸 어길까요? 정말로 그럴까요? 라고 했더니 김기표 의원님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이건 전쟁입니다. 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파기환송심 법원,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소환장을 발부하면서 집행관한테 촉탁을 했다. 요거를 딱 집으면서 이거는 사실상 최후의 수단, 가장 강력한 수단을 꺼내 들었다는 얘기다. 보통 때는 송달이 잘 안 될 때, 우편 송달이 안 될 때 몇 번 했는데도 안 되면은 집행관한테 촉탁을 하는데 우편 송달도 하지 않고 곧바로 집행관 촉탁을 했다는 것은 빨리 끝내겠다라는 거다. 속도전을 하겠다는 것이고 이것은 대선 전에 끝내겠다는 의지를 선명하게 보여준 거다. 아울러서 지금 현재 판사들도 조희대가 왜 저러는지 잘 모르겠다. 우왕좌왕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판사들도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단 내일이죠. 내일 이제 12시 지났으니까 이제 오늘이네요. 오늘 의원총회를 통해서 탄핵을 공식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김기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설득 다 하겠다, 할 수 있다, 아니 해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사실 조금 전까지만 해도요. 대법원이 설마 법까지 어겨가면서 이재명을 죽이려고 들까 고민을 안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김기표 의원님, 이분도 사실 검사 출신이죠. 이분조차도 이건 전쟁이다라고 말할 정도라면 이거는 사태가 심각하다라는 건 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제가 말씀드린 몇 분들 계신데 그 몇 분들이 부디 내일 의원총회에서는 입장을 바꿔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지금 여기서 많은 분들이 박범계 의원님이나 뭐 이렇게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시는데 내일까지는 참아 주시고요. 내일 그 의원총회가 끝난 뒤 결과를 보고 그때 가서 다시 비판을 하도록 합시다. 일단 내일까지는 조금 기다려 보시죠. 내일 의원총회를 보고 우리가 그때 나서도 이제 그거는 늦지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많은 의원님들이 직접 나서실 거예요. 자, 문자 폭탄 시작. 아직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시 50분 지나고 있습니다.